안녕하세요. 11월 30일 오후 저녁 밤 10시 반입니다. 오늘 참 멘탈이 많이 무너지는 하루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미크론의 여파가 어쨌든 그 바이오 회사들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뭐 전 세계적으로 어떤 확진자 수가 나오고 그다음에 오늘 모더나 CEO의 발언 때문에 많이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의 발언 때문에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어쨌든 그 작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뭐 지수는 뭐 그때보다는 못하지만 체감적으로는 그때의 팬데믹 수준으로 느껴질 정도이고, 또한 하나는 요즘 주식이 코인보다 더 변동성이 심하다. 하락폭이 더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코인이 더 안전하다. 안정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깨졌어요. 전 참, 어, 참, 뭐라고 할까요? 뭐, 주식시장이 너무 힘이 없다고 할까요? 이렇게 되면 웬만한 개미들 다 떠나겠습니다. 어쨌든 뭐 각설하고요. 오늘 코인이 그나마 저녁 시간에 이렇게 이더리움이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조만간 600만 원 뚫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디파이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직전 52주 최고치 582만 7천 원, 오늘 1만 원 뭐 미쳤는데 국가가 이런 속도라면 제 생각에는 600만 원 뚫는 것도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디파이의 계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으로 성장하는 게 많기 때문에 코인들도, 그래서 이제 그 뭐라고 할까 계속적으로 성장해 갈 것 같습니다. 올해 뭐 연말까지는 600만 원은 진짜 돌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메이저 코인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그나마 뭐 상승폭은 미미하지만 좀 올라오는 것 같고요. 그동안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던 샌드박스, 하이브, 그 다음에 플레이뎁, 알파쿼크, 그다음에 스토리지, 디센트럴랜드, 보라 뭐 이런 거는 좀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쉬어가고 전통적인 뭐 메이저 코인들은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그다음에 솔라나 이런 것들은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든가 이런 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뭐 코인 시장은 상대적으로 주식 시장에 비해서 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참 어색하긴 한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움직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믹스는 어 5일간의 조정을 끝내고 이틀간의 상승했다가 오늘 또 하루 또 조정을 줍니다. 이게 뭐 코인도 위험 자산이잖아요.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것들로서 어쨌든 오미크론 때문에 위험 자산 회피의 어떤 본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인 시장은 이렇고요. 오늘 주식 시장은 진짜 체감적으로는 너무 처참합니다. 체감적으로는. 지수는 뭐 지수도 많이 폭락했죠. 사실은 지수도 많이 폭락했는데 체감은 훨씬 더합니다. 그거보다 더합니다. 그나마 중국이 그래도 빠지진 않았어요. 중국이 참 의외입니다. 중국이 빠지지 않았어요. 물론 그 동안에 오른 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 중국 지수를 보면 오른 것도 없기 때문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보시면은 뭐 3,600, 여기서 뭐 다시 3,000 뭐 얼마야 이게 3,500, 뭐 이게 이렇게 빠졌는데 사실 오른 것도 없어요. 그 코로나 이후에 사실 오른 게 없어요. 작년 3월 이후, 1월 이후에 좀 올랐긴 어렸지만 다른 증시에 비해서 오른 것도 없습니다. 중국은.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영향을 덜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가창파는 조금 뭐 지지를 해준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어, 근데 상대적으로 아시아에서도 보시면은 일본은 1.63, 우리나라가 유독 홍콩 증시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예, 지수상으로. 이거는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반까지는 뭐 좀 괜찮았는데 후반 갈수록 그냥 더 많이 빠져가지고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유럽 증시도 하루 좀 세게 빠지고,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이죠. 목요일 세게 빠지고 금요일 좀 반등이 나왔다가 오늘 좀 세게 또 세게는 아니지만 또 빠지는 모양새입니다.
러시아가 뭐 진짜 엄청나게 조정을 받았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좀 조정을 받았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떨어졌네요. 뭐 한 1000포인트 정도? 떨어졌고, 어쨌든 지금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또 지켜봐야 되겠는데, 선물은 S&P 500은 한 1%, 나스닥 100은 0.5%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 전날 밤에 필라델피아가 4% 정도까지 세게 올랐거든요. 거의 뭐 3,900이면 뭐 거의 최고점인데, 참, 이렇게 세게 가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왜 우리나라 반도체는 힘을 못 쓸까요? 참. 대만도 오늘 보시면은 대만도 오늘 올랐거든요. 사실 0.58% 이런 상황에서 대만은 올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힘을 못 써요. 참 너무 취약한 게 아닌가 이런 주시장. 이거 나라에서 어떻게 좀 이 취약한 점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도 다른 나라 제도도 좀 살펴보고 공무원들이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 너무 취약해요. 이게 개인들 다 떠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다 보면 돈도 유출이 되겠어요. 이게 외국으로 이러시기면은. 각설하고요, 두 번째로. 어쨌든 오늘 시장의 이제 거래대금 상위부터 좀 살펴보면은,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저는 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조정장에는 어떻게 보면 좋은 매수기입니다. 특히 2차 전지 소재주는 저는 분할 매수, 조정받으면 분할 매수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차 전지 소재주는 언젠가 이 고비가 넘어가면 강하게 올라갈 섹터입니다. 예, 실체가 있고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NFT나 뭐 메타버스 이런 거와 다르게 실체가 있고 실적이 나와요. 주가는 실적이 말해주는 거거든요. 물론 기대감과 모멘텀 이런 것도 작용을 하지만 결국 어려운 장에서는 실적이 말해줍니다. 예, 어려운 장에서는 실적이 말해줘요. 예, 다른 게 뭐 그걸 어떤 거를 다른 어떤 것도 커버하지 못합니다. 예, 실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2차 전지 소재주는 조정받을 때 사모아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할 매수. LNF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일진 머티리얼주도 오늘 초반까지는 좋았잖아요. 지금 뭐 SKC가 얼마 전에 산업은행에서 1조 5천억 땡겨서 뭐 신소재, 첨단 소재 분야 투자한다고 동박도 증설하고 뭐 이런다는데 일진 머티리즈도 똑같이 오늘 뭐 1조 넘는 거를 자금을 유치해서 1조 1,500원 투자 유치해가지고 지금 동박 말레이시아 공장에 뭐 증설한다 뭐 이런 거죠.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유럽과 미국에. 예. 그래서 뭐 IME, IMG, 스택 인베스트먼트로 이거 6천억, 4천억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좀 초반에 세게 갔단 말이에요. 세게 갔는데 최고치죠, 이게. 14만 8천 원이. 14만 원 최고치인데 오늘 뭐 올라가다가 쭉 미끄러졌죠, 이게. 이럴 때, 분할 매수해야 됩니다. 계속 성장해가요. 솔루스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고 동박 3대장 그리고 양극재, LNF,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올랐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에코프로비엠은 좀 올랐고 어쨌든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케미칼 이런 2차전지 소재주는 조정받을 때가 진짜 좋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분할 매수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락장에서 또 버텨준 게 게임주입니다. 게임주 참 대단합니다. 19만 9,800원까지 갔어요. 19만 9,800원. 제2의 위메이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뭐 위메이드는 위믹스라는 코인 자체도 있지만 지금 게임빌은 그런 코인이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또 거의 위메이드처럼 움직입니다. 엄청나게 좀 투자를 과감하게 지금 하고 있고 컴투스라든가 위즈윅 스튜디오 이 3대장이라고 그러죠. 삼형제? 삼편대? 뭐 이렇게 그런데 이게 참 강합니다. 컴투스도 올랐잖아요. 1.7%. 오늘 위즈윅 스튜디오도 좀 많이 올랐거든요.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위즈윅 스튜디오도. 그러니까 이 세 개 계열사가 너무 세게 간다라는 느낌입니다. 지금 위즈윅 스튜디오 실적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세게 갑니다. 이런 폭락장에서도. 예, 위즈윅스도 보세요. 49,950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49,950원. 예, 이런 장에서도 세게 간다는 겁니다. 참 대단합니다. 예. 에코프로비엠은 3.72%, 포스코케말 1.62.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2차 전지주는 또 올랐어요. 예. 아무튼 간에 지금 또 바이오 관련주 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또 오미크론 때문에
바이오가 또 주목을 받고 있긴 하죠. 지금 보니까 진단키트 주도 그렇고 현대바이오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 한국 BNC도 그렇고 SK 바이오 CMO 사업하는 거 삼바라든가 SD 진단키트, SD 바이오 사이언스라든가 이런 또 바이오주도 좀 움직이고 있고요. 어쨌든 뭐 카카오페이나 위메이트도 오늘 초반에는 좋았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키우면서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뭐 진짜 1조 5천억 유상증자 때문에 거의 삼성중공업하고 비슷하게 가는데 혹자는 이런 가치주, 삼성중공업, 두산중공업 이런 가치주들은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 예, 저도 동의합니다. 예, 이게 사업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근데 다만 요즘은 이런데 수급이 안 몰린다는 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 생각에는 메타버스, NFT 이런 게 숫자가 안 나오잖아요. 제가 볼 땐 바로 꼬꾸라집니다. 그 기대감이 계속 기대감으로 언제까지나 갈 수 없어요.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 기대감이 숫자로 안 나오면 주가는 꼬꾸라진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해간다는 거죠. 예. 그러면 좀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카카오페이가 모처럼 조정을 받았네요. 정말 24만 8,500원까지 갔는데 모처럼 조정을 받았고 카카오는 저는 오늘 추매했습니다. 네이버도 추매하고 싶었지만 실탄이 부족한 관계로, 추매는 못했지만, 하여튼 카카오는 추매를 했고, 어, 2차 전지 LG화,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엄청 떨어졌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2차 전지 ETF 모아 가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어쨌든 전기차는 계속 만들어질 거고요. 2차전지 ETF로 개별 종목보다는 2차전지 ETF로 연금 계좌나 이런 데서 ETF 매매하시기 딱 좋습니다. 예, 그런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또 실적 좋은 거 있잖아요. 실적이 계속 분기별로 좋아지고 있고 내년에도 좋아질 것. 제가 어제도 KC라는 걸 저기 뭐 해시태그를 달았는데 KC도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테슬라에도 납품하지만 리비안에도 납품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KC도 조정받을 때 사모아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너무나 좋은 종목이 많습니다. 내년에 뭐 EPS 증가율이 떨어진다고는 하는데 제가 볼 땐 뭐 전기차에 관련된 종목들은 내년에도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2차전지 ETF 이런 때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다음 대주전자 재료도 조정받을 때 조금씩 사모아 가시고 이렇게 한다면은 뭐 제가 볼 때는 2차전지 소재주는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상승률에 또 보면은 어쨌든 여전히 NFT 플레이 투 원, 뭐 메타버스 이런 게 강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오비트론과 관련된 바이오 관련된 거, 원격 진료, 라이프 시멘틱스, 원격 진료, 가정에서 원격 진료하는 그런 자가 진단 뭐 이런 거 관련된 것도 있었고요. 어, 그 외에 또 여기 상승률 진단키트 미코바이오 베드 미코바이오메드, 예, 액세스, 이녹스가 오늘 또 진짜 세게 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3만원 위는 좀 부담스럽다고 했는데, 이게 38,800원까지 갔습니다. 38,800원. 예, 뭐 알톤 스포츠라는 것도 있고 이녹스 천암단 소재도 있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TRS라고 그랬죠. 자회사 TRS. 어쨌든 그런 자회사들 두고 이제 그래도 너무 세게 갔어요. 오늘 너무 38,800원까지 갔다는 거는 제가 좀 납득하기 힘든 가격인데 어쨌든 너무 세게 가지 않았나 이녹스가. 그다음에 마인즈랩은 최근 상장 신규 상장 종목이고 ST팜이 좀 생각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증설 때문에 좀 세게 가는 것 같고 넥스턴 바이오가 반짝 뭐 해서 상한가를 갈까 했는데 여기 보면은 더벨이라는 기사에서 나왔지만 여기 보면은 오미크론 타겟 코로나 치료제 개발 추진 뭐 로스비보라는 자회사인가요? 손자회사인가 뭐 해가지고 미국 자회사 예 이거 한다고 했는데 뉴스는 약발이 안 막혔어요. 예 약발이 안 막혔습니다. 그리고 아까 게임비를 말씀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 제가 아까 이녹스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게임 TCK입니다. TCK. 제가 TCK는 여러 번 뭐 다뤘기 때문에 근데 TCK가 SiC 실리콘 카바이드 링, 왜 실리콘 웨이퍼를 잡아주는 실리콘 카바이드 링의 독점 뭐 하고 있었는데 이 20의 패배로
주가가 엄청 많이 빠졌죠. 예,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서 제가 이거 많이 권해드렸는데, 좀 사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이 가격이 앞으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위로 간다라는 거를 좀 보고 있긴 한데, 이 기관들이 계속 매수를 하는 거 봐서는 위로 갈 공산이 크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특허는 저는 사실 그 특허가 이게 뭐 별거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충격으로 엄청 떠요. 근데 실적도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3분기 실적도. 예. 그런데 또 주가가 아직 회복을 못 한다는 거는, 이전처럼 회복을 못 한다는 거는, 이제 반도체 피크아웃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독점에 대한 그런 어떤 여파가 아직 남아 있다. 근데 나중에 실적으로 커버해 줄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실적으로 커버해 줄 거다. 잠깐 한번 볼까요? 3분기 실적이 어떤지. 여기 보시면은 3분기 실적이, 예. 하여튼 전년 대비는 다 올랐죠. 매출액도 뭐 687억 정도 되고, 영업이 266억, 순이익은 210억. 전년도 기준으로는 다 올랐는데, 전분기 대비로는 뭐 나와 있는 게 없는지 한번 봐야겠네요. 전분기 대비로도 비교를 해보면 좋은데, 전분기 대비로는, 지난번에 인포스타기 그런 걸 좀 해주는데, 여기 전분기 대비가 나오나? 전년 동기군요. 전분기 대비가 안 나오네요. 예, 컨센서스도 거의 컨센서스에 맞는 부합되는 실적이었거든요. 컨센서스에 부합되는 실적. 그러니까, 전기 대비, 전년 동기, 전기 대비 여기 나옵니다. 전기 대비, 전기 실적이 있거든요. 전기가 2, 4분기잖아요. 2, 4분기보다 좀 3.83% 증가했죠. 3.83%. 그리고 영업이익도 전기 대비 2.97% 증가했고 2, 4분기보다. 그다음에 단기 순이익은 0.17%좀 낮네요. 그러니까 거의 뭐 조금 성장했다고 보는 거죠. 예. 전년 대비해서는 좀 더 많이 좋아졌고, 2분기에 비해서도 3분기가 조금 낮다. 이런 실적이면 양호한 거 아닙니까? 양호했는데 주가는 곤두박질해서 지금 조금씩 살아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TCK. 어, 그리고 오늘 뭐 메타버스 관련 NP도 좀 있고,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 예. 그리고 네오위즈 홀딩스. 네오위즈 홀딩스는 이게 위로 끝난, 네오위즈는 엄청 변동성이 컸습니다. 34,000원도 넘게 갔다가 종가는 3만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갑자기. 워낙 변동성이 심했어요, 오늘. 예. 그리고 뭐 그동안 안 보이던 헬릭스 미슈도 가끔 오늘 이쯤 보이네요. 이게 이제 뭐 그 코로나 때문이죠. 오비트론 나와서 여기 지금 코로나 치료제 타디오스 인도 임상 50% 환자 등 뭐 이런 뉴스가 나와서 좀 나온 것 같고, 위지윅 스튜디오도 아까 말씀드렸고, 나노 신소재도 의외로 강합니다. CNT 도전제로 인해서 7만 1,600원까지 갔네요. 7만 1,600원. 야, 세게 가네요. 저는 이 주가가 이렇게 높게 형성된다라는 게, 저는 아직도 조금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 나노신소재 보면 실적이 거의 안 나오거든요. CNT 도전제가 얼마나 성장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알아봐야겠어요. 나노신소재가 이렇게 세게 가나? 실적이 진짜 안 나오는데, 너무 미미하게 나오던데. 근데, 정말 주가는 세게 간단 말이죠. 이게 지금 3분기 실적이 17억이란 말이죠. 17억? 예. 근데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611%, 전분기 대비해서는 53%, 17억이 이 정도면은 그 전에 실적이 얼마나 너무 미미했다는 거죠. 근데 너무 세게 간다는 거죠. 이거 다시 한번 제가 한번 공부를 확실하게 해봐야겠습니다. 나노신소재 너무 세게 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주주분들한테는 좀뭐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세게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적이, 그리고 이제 상강 MNT가 오늘 조금 움직였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조정받으면 매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SK그룹으로 그 편입이 됐으면 뭔가가 있기 때문에 SK에서 이걸 인수를 했지, 그냥 인수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어쨌든 상강 MNT가 오늘 조금 움직였다라는 거. 그리고 대체적으로 오늘 뭐 많이 내렸습니다. 뭐 거의 안 내린 게 없어요. 다 팔았잖아요. 다 팔았는데, 어쨌든 그 중에 HFR이 34,000원까지 오르다가 지금 32,800원인데, 어제도 후지지에서 138억 수주 공시가 나왔어요. 어제도. 그래서 어제 시간 내에서도 좀 올랐는데, 지금 얼마 전에 1,580억인가 나왔고, 그전에도
뭐 얼마 좀 나왔죠. 그리고 또 138억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후지츠가 미국에 있는 그 후지츠가 왜 이렇게 여기는 재팬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재팬이군요. 얼마나 1580은 미국이었는데 어쨌든 후지츠가 계속적으로 프론토월이라는 이거를 공급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뭔가 한다는 거죠. 5G에 대해서. 그래서 5G도 제가 좀 긍정적인데 어쨌든 HFR 말고는 오늘 RFHIC는 좀 떨어졌어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RFHIC도 떨어지면 분할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3만 원 미치면 더 좋고요. 얼마 전에 3만 원 밑으로까지 떨어졌잖아요. 3만 원 미치면 더 좋고 27,700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RFHIC도 좀 관심 가져가면 좋고 유진테크도 오늘 많이 떨어졌습니다. 유진테크도 제가 볼 때는 실적이 좋거든요. 내년에도 실적이 더 좋을 거라고 케이프 투자증권에서도 또 뭐 보고서를 냈던데 약발이 안 먹혔죠. 오늘은. 어쨌든 그 좋다고 평가되는 종목들이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뭐 작년 코로나 팬데믹을 겪은 것도 있지만 또 그 한 7일 동안 내렸나요? 7일 동안 작년 3월달에 7일 동안 내리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게 뭐 계속적으로 추세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유가 있으시다면, 현금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진짜 이런 종목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사지 마시고, 꼭 분할 매수를 해보시고, 분할 매수 하신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미크론도 점점 사라진다기보다는 이제 한두 번은 강하게 느껴지지만, 계속해서 나온다 그러면 익숙해져 가지고 그 강도가 약해질 때, 예,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반등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득산 네오록스라든가 인텔리안테크라든가 이런 뭐 실적 나오는 종목들 있잖아요. 인텔리안테크는 뭐 실적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내년 성장성을 보고 예 그런 종목들을 한번 노바텍 예 그런 종목들을 보고 한번 분할 매수해 보시는 전략이 어떤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미국 증시의 프리마켓이 열리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예, 프리마켓이 열리고 있는데 어쨌든 거래대금 상위에 보시면 엔비디아가 0.7 뭐 거의 미비하죠. 이 엔비디아가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0.34. 뭐 이런 뭐 대장주들은 뭐 큰 영향이 없습니다. 아마존닷컴도 뭐 보합이고. 예. 그리고 뭐 나이키 0.77, 어플라이드 머티리 0.5, 모건 스탠리 1.41. 뭐 모더나는 어제 세게 올랐는데 오늘 좀 내린 것 같고 화이자 1.30 오르고 존슨앤존슨, 유나이티드 헬스클럽, 예, 테슬라 0.53%.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강하다는 게 여전히 느껴집니다. 이게 뭐 오미크론의 영향을 세게 받았다 그러면 뭐 어제 반등도 없었겠거니와 연일 하락했겠죠. 예, 물론 뭐 파월이라든가 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뭐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렇다는 기사는 나왔지만 어쨌든 오늘 미국 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 내일 장이 이 방향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 힘드셨는데 파이팅 하시고 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포기하면 지는 겁니다. 돈 벌 수 없어요. 예, 포기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이것으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신 분은 물론 이제 현금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현금이 그만큼 중요해요. 이런 하락장에서 현금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현금이 없어서 좋은 주식을 싸게 못 사는 경우만큼 배 아픈 경우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현금은 넉넉하게 예, 장이 좋을 때는 뭐 현금 비중을 줄이지만 장이 안 좋을 때는 현금 비중을 늘렸다가 이런 종목을 싸게 사야 됩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입니다. 분할 매수. 예, 한 번에 올인, 몰빵, 이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분할 매수가 바람직하고요. 그동안에 만약에 포트에 못 담으신 종목들이 있다면은, 이렇게 조정 받을 때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기다리시면, 예, 수익을, 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파이팅 하시고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